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드디어 교육행정의 동기 이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했던 메슬로우, 허즈버그, 맥그리거, 아지리스, 브룸스, 아담스 이런 학자들과 더불어서 오늘은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해서 한번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임용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텐데 만약에 교육 행정 파트에서 어렵게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나올 확률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 행정 파트가 좀 쉽게 나와도 괜찮다 이런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나올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고 또 어렵지 않은 이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함께 이 이론을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닿으실 겁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시작이 반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옛말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시작을 일단 해놓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로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단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잖아요.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 자체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과 목표가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들이 그 교사 입장에서 한번 학습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목표가 있다는 사실 그 하나 자체로도 모든 행동에 대해서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목표가 없을 때보다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 설정 자체가 동기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바라보는 이론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네, 끝입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게 다예요. 근데 조금은 약간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목표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작이 반이다. 이 문구와 목표 설정하는 것 그거 자체가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다.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하고 계셔도 충분히 많은 요소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 부분만은 암기하는 건데, 근데 로크는 이런 목표 설정 이론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인지를 좀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동기 이론들은 보다 쾌락과 본능으로 인한 동기 유발을 추구했었어요. 우리 보면 메슬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보면은 주로 앞서 다뤘던 동기 이론들 외 혹은 그 시대 로크가 이 목표 설정 이론을 주장하기 전 시대의 동기 이론들을 쭉 살펴보면 인간은 결국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 쾌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동기화 된다고 봤던 거죠. 하지만 로크는 다르게 봅니다. 우리 동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건데 그 인지는 특히 무슨 인지냐면 바로 가치. 가치는 뭐냐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감정보다는 인지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면 남을 도와주는 거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혹은 나는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는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런 가치라고 하는 거는 뭔가 본능적이고 쾌락적이기보다는 인지적인 요소에 가깝다고 본 거예요. 로크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의도 또한 어떻게 보면 인지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건 나의 의지, 인지, 나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의도. 내가 목표를 세우는 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의도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과정을 제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 과정 말고 시험에 나올 요소는 뭐냐면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결국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냐 이게 시험에 나오겠지만 보다 로크를 더 조금은 깊게 이해하고 무엇인가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게 로크인 거를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딱 알게끔 느껴지기 위해서는 이런 맥락들을 조금씩 함께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목표 설정 이론에서 목표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를 하면 지금 이 문제 안에서 서술형 문제 안에서 물어보는 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인지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구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어떤 본능과 동기 이런 것들로 본능과 쾌락 이런 것들로만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요소가 키워드가 나오자마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말하는 건가? 그러면서 뭔가 뭐
인간의 의도, 가치 뭐 이런 부분을 키워드가 나온다면 목표 설정 이론이거나 확실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인지냐면 인간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건 인지예요.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 때문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우리 욕망과 어떤 정서가 발생한다는 거야. 나는 저게 중요하고 저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저걸 좋아하고 저건 싫어하고 이런 정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지가 앞선다는 거예요. 정서에. 즉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가치 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그로 인해서 어떤 욕망과 정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욕망과 정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뭐가 발생하냐면 결국 어떠한 이 욕망과 정서에 따라서 실제 욕망과 정서에 의해서 무엇인가 의도 또는 목표, 즉 이 의도나 목표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욕망과 정서가 발생하고 이 욕망과 정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목표를 세울 거고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는 인지적 행위잖아요. 이 욕망과 정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울 거고 이 목표가 설정되면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따라서 인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의도,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행위 또는 성과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나 잘 이해가 안 되겠어 한다고 해서 굳이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흐름만 느끼시면 돼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욕망과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이 불러일으킨 욕망과 정서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세우게끔 만들게 되고 그 목표를 세우게끔 하게 되면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실제 노력하게 되니까 결국 실제 노력하게 되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의도 또는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탕이 되어서 정서와 욕망이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의도나 목표가 설정되면 이것이 실제 행위나 성과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도가 제일 중요한 동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그러면 결국 목표라고 한 건 뭐냐? 목표란 획득하기를 바라는 어떤 무엇인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장래의 어떤 시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예요. 지금 도달하지 않고 어떤 미래에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상태를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목표는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냐? 로크나 이제 로크와 그 외 학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발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했냐면 도대체 목표가 왜 중요하냐? 목표는 사람이 행동이나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목표는 개인이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목표를 세웠으면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결정해 주니까 그만큼 목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도 제시하고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결정해주고 또 목표는 의도적인 행동이고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평가 기준을 또 제시한다는 점에서 목표는 중요한 겁니다. 즉 이렇게 목표는 다양한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세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목표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목표와 관련하여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목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특성을 살펴보자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구체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난이도가 적절하고 구체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런 목표만이 어떻다? 동기를 더 잘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로크 말대로 물론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동기를 유발하겠지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더 좋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성과를 높이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학습 성과를 높이는 목표란 성과를 높이는 목표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성과를 높인다. 이건 결국 동기를 유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기를 유발시켜야 성과가 높아지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 중요시 여기게 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 목표를 세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로크가 주장한 거지만 하지만
조금 더 그 동기를 잘 유발하기 위해서는 아무 목표를 선정하기보다는 어떠한 이런 특정한 이런 그 제시된 요건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목표의 기준의 점에 의해서 목표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좋은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A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B라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좀 더 동기가 더 잘 유발되고 성과를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목표냐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어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목표량과 기간을 명확하게 줘야 되고, 난이도는 뭐냐면 좀 어렵고 도전적인 목표여야 된다. 그 다음 목표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지시된 목표와 참여적 목표가 있는데 참여적 목표가 훨씬 동기 유발이 적절합니다. 왜냐면 지시된 목표는 직무 수행자의 목표 수용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시된 목표는 이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니라 위에서 정해진 목표를 그대로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한다. 근데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동기유발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지시된 목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내가 만약 일방적으로 그걸 수용했을 때는 동기유발이 되겠지만 수용하지 않았을 때는 동기유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목표가 중요하냐면 참여적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으로 설정한 목표일수록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남한테 준 이 지시된 목표보다는 함께 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더 많은 동기가 유발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목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내가 그 과정에 참여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난이도가 적절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참여적 과정에서 형성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큰 성과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로크는 바라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끊을게요. 피드백은 뭐냐면 이거예요. 상황적 요인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목표의 특성으로는 이러이러야 되고 종류로는 이런 목표가 더 괜찮고 이 목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요인으로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즉 목표 달성하고 나서 그냥 바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 목표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때, 즉 정보적 기능으로서의 피드백을 제공받았을 때 동기가 유발되고 성과가 더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다. 정보적 기능으로서의 피드백은 뭐냐면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통제적 기능의 피드백과 정보적 기능의 피드백이 있어요. 통제적 기능의 피드백은 뭐냐면 너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안 된다. 혹은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니까 너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잘했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지시하고 뭔가 통제적 느낌을 주는 피드백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좋았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돼야 될 것 같아. 뭔가 자신이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제공된다면 더 큰 그 목표 설정과 더불어서 이런 피드백이 제공됐을 때 더 큰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